그리고 시위 진압 훈련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7연대장 곽구일 대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자신의 대원들을 붙잡고 출동 전 시간을 내 신신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도한 체포 과정 중에 흑인이 사망한 일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고민과는 달리 어떤 경찰들은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하고, 또한 미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하길 원한다고 하니까 미군 지휘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은 민주국가답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시위 진압 군대 동원 명령에 은근히 반발을 했던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는 바로 상륙군인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국가전략부대라는 특성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위 지역이 해병대의 주둔지에 가깝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정부의 명령으로 시위 진압군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압에 동원된 해병대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색다른 시위 진압을 하므로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게 됩니다. 해병대가 시위 진압으로 불려가게 된 곳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시위 후 유신 정권이 내부 분열되어 결국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런 부마항쟁은 당시 시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 회사의 여공들을 강제 해산시킨 일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을 강제 박탈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1979년 10월 16일 경문 밖으로 나와 격렬히 시위를 하였고, 경찰이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대의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위대는 그 밤에 5만 명으로 불어나 도심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에 파출소와 공화당 지부가 습격을 당하고 다음날까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53사단의 육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막았지만 사령관의 지프가 습격을 당할 정도로 성난 민심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는 18일 0시에 부산에 비상기엄을 선포하고 10 수여단과 30 수여단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 7연대가 투입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곧 공수특 전사와 해병대 두 진압부대의 현격하게 다른 시위 진압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수특 전사는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 만큼 심리전에 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강력함을 과시함으로 시위대로 하여금 공권력의 두려움을 가지게 해 그들의 항쟁 의지를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수특 전사대원들은 시위 현장에 첫 등장부터 총기에 착검을 한 채 트럭을 타고 묵직한 존재감과 위압적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위장크림을 새까맣게 바르고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거리를 지나가는 이 30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게 보이면 바로 몽둥이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어떤 이는 특전대원이 휘두른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아 뇌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반면 해병대 7연대는 특수부대가 아닌 정규군이므로 심리전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 훈련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7연대장 곽구일 대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자신의 대원들을 붙잡고 출동 전 시간을 내 신신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아는 해병대는 적군과만 싸우는 국민의 군대다.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 시민들이 때리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절대 시민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지만 자기 총만큼은 뺏기지 마라. 이리하여 지휘관의 명령대로 해병대는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집어던지는 돌멩이와 빈병, 벽돌 등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도 시민들을 향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나 발길질 없이 묵묵히 무저항 행진만 하며 시위대를 막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두의 지휘관과 간부들, 선임병들이 서고 후임병들은 그 뒤에 서게 하여 간부와 선임병이 솔선수범으로 앞장서서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절대로 총을 뺏기지 말라는 지휘관의 명대로 호총의 끈을 서로의 팔에 동여매고 시위대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병대라 해도 던진 돌에 맞고 무사할 수는 없는 법. 선두열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 두 번째 열이 나서고 두 번째 열이 쓰러지면 다음 열이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병만큼은 앞장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병대가 처절하게 시위를 막아서자 피 흘리며 쓰러지는 해병대원들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게 되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위대를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위대 학생들은 해병대가 맞기만 하니 시위할 재미가 나지 않는다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해병들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시위 진압을 본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나눠주는 빵과 음료를 해병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부마 항쟁이 일단락되고 일주일 후 대통령이 시해되는 12.6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후 공수특전사의 여단과 3여단은 철수하고 해병대만 남아서 부마 항쟁으로 어수선해진 부산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병부대는 매일 오전 오후 2시간씩 시내 곳곳 골목길 구석구석 청소하며 시위로 인해 지저분해진 도시 곳곳을 복구시켰습니다. 또한 시위대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뽑아놓은 가로수 받침목들도 모두 제자리에 다시 원위치 시켜놓았습니다. 한편 유흥가에서 통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며 술 취해 행패 부리는 공무원이 있으면 해병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쫓아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민 활동을 통해 당시 부산 지역의 시민들에게 해병대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시민들은 군인답게 절도 있는 모습으로 교대식을 하며 우렁찬 군가로 구보하는 듬직한 해병대를 바라보며 매우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당시 해병들이 부산 지역에서 버스를 타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업주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병대의 평화로운 시위 진압 방식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부마 항쟁과 12.6 사태 후 얼마 뒤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로서는 해병대의 선량한 진압 방식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의 공수특전사의 강경 진압 방식과 비교되면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아무도 감히 해병대의 평화로운 시위 진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 때 해병대의 아름다운 시위 진압은 부산 지역 시민과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2007년 신동아 11월호에서 부마 항쟁 투입 해병대의 아름다운 휴가라는 제목으로 최초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평화로운 진압을 했다고 하여서 강경한 진압을 한 공수특전사를 상대적으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시위 진압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에 지휘관이 출동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절대 시민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에 반해 공수특전사 대원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 현장에 가는지 모르고 출동한 상태에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하다 보니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것은 특전사의 용맹한 군인 정신과 충성심을 이용한 권력자들입니다. 안타깝게 시위 진압 현장에서 악한 권력자들의 몽둥이로 이용당한 특전대원들은 또 다른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자랑스러운 국군 용사들이 두 번 다시 시위 현장에 불려가 시민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직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들만이 매우 두려워하는 강한 용사로만 영원하길 바랍니다.